네, 안녕하세요. 이재식 국어학원 고1 친구들 문법 수업 복습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실 것이고 보시면서 복습을 하실 거고, 수업을 듣지 못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주말 수업 내용을 보충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압축해서, 그리고 본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들었던 친구도 듣지 않았던 친구들도 열심히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냐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그리고 문자의 운용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일단 창제 원리부터 한번 보자고요. 세종대왕께서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창제하실 때 아무런 원리도 없이 만들지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몇 가지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의 원리들을 자음의 원리와 모음의 창제 원리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음의 창제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음의 창제 원리로 첫 번째는 상형의 원리가 있죠. 상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형 문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쵸? 상형이라는 건 모양을 본떠서 만든다 라는 뜻이지. 그치? 한자가 대표적인 상형 문자잖아. 그치? 요 글자가 뭐죠?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 요 나무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형 문자잖아. 뭘 본떠 만든 거야? 그래, 이 나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거란 말이야. 우리 한글도, 한글 그 중에서도 자음도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느냐? 우리는 이렇게 직접 모양을 본떠 만든 게 아니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자음의 발음을 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발음 기관의 모양을 같이 한번 좀 그려봅시다. 우리 발음 기관의 모양을 이렇게 코, 윗입술, 아랫입술, 턱, 목. 턱이 조금, 턱, 목. 그리고 입천장 이렇게 그리고, 자, 지금부터 각을 한번 발음해 보는 거야. 각 발음할 때 혀가 가만히 있다가 각 기역을 발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뒤로 요렇게 빠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각. 맞아? 그때 기역을 발음할 때 우리 혓바닥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요런 기역자 모양이더라 라고 해서 기역이라는 글자가 탄생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 여기 앞니빨이야. 윗니. 니은을 발음하기 위해서 난 발음을 한번 해보면 혓바닥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니은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번엔 맘을 한번 발음해보자. 맘 발음하면 입술이 막 바쁘게 움직이죠. 미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미음이고요. 스를 발음하게 되면 스를 발음할 때는, 시옷을 발음할 때는 요 앞니 부분에 공기가 막 가서 달라붙는단 말이지. 그치? 앞니 부분에 공기가 막 달라붙는데, 이때 그 공기의 흐름의 모양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공기가 아래로 빠져나와서 윗니를 기준으로, 윗니빨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윗니를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린 시옷 글자를 만들게 된 거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게 된 거고, 이번엔 응을 발음하면 목구멍 쪽에서 이제 이응음이 발음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요 동그라미 이응이라고요. 이응. 이해되시죠? 그래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과 같은 기본자들을 만들었다고요. 기본 글자들을 만들게 된다. 이때 기역은 어금니 쪽에서, 혓바닥이 주로 어금니 쪽에서 놀고 있으니까 어금니 소리이다
라고 해서 한자음으로 아음이라고 불렀고, 니은은 혓바닥이 움직여서 만드는 소리다. 지금 이 니은은 혓바닥이 이렇게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소리니까 설자를 써서 설음이라고 불렀고, 미음은 입술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라고 해서 순음이라고 불렀고, 시옷은 이빨에서 공기가 퍼져나가는, 이빨에서 공기가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치자를 써서 치음이라고 불렀고, 이응은 목구멍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니까 후자를 써서 후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음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도 여러분 왜 음은 변동할 때 자음체계 이번에 시험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뭐 양순음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했던 것과 똑같이 자음의 조음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 순, 치, 후 이렇게 불렀고, 두 번째 제자 원리는 가획의 원리야, 얘들아. 가획의 원리. 이 가획의 원리 할 때 이 가자가 더하다 가자예요. 그러면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원리로 글자를 만들어냈다 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획을 더함. 그럼 획을 더하는 방식이다 라면 어디에 획을 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본자 위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냈겠죠. 그쵸? 그래서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든 글을 우리는 가획자 라고 부르고, 기본자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해서 이런 식으로 획을 하나 더해서 획을 이렇게 하나 더해서, 초록색깔 잘 안 보이네. 잘 보이는 색깔 보라색을 해볼까? 획을 하나 더해서 글자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거지. 아시겠죠? 니은에 획을 하나 더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글자가 됩니다. 뭐가 되죠? 그래요, 디귿. 또 니은에 획을 또 하나 더 더해보자. 디귿인 상태에서 하나 더 더해보면 그래, 티읕이 된다는 거지. 또 미음의 획을 세로로 더하면 비읍이 되고요. 미음의 획을 괄호로 더하면 그래, 피읍이 되겠지. 시옷에 획을 하나 더하면 지읒이 되고요. 또 하나 더 더하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치읒이 되겠지, 그치? 이응의 획을 하나 더 더하면 그래, 여린 히읗이 되고, 이응의 하나를 더 더해보자. 그러면 그래, 히읗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가획의, 획을 더하는 원리에 의해서 가획자라는 글자까지 쭉 만들게 되고, 세 번째 제자 원리를 살펴보시면 이체자, 이체의 원리라고 한다고 얘들아. 이체. 이 이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를 먼저 좀 풀어주면, 이때 이자가 다를 이자야. 다를 이자. 얘는 몸체자고요. 그럼 여러분, 이체라는 건 몸통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몸통이 다른 글자다. 얘 제자 원리가 뭐냐? 몸통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누구와 어떤 몸통이 다른 건데, 기본자와는 몸통이 다르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자들과는 몸통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네를 이체자라고 불러요. 이체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체자라고 부르고요. 이체자에는 어떤 애가 있냐? 아음에 요렇게 꼭지가 달려있는 옛니응이 붙는다고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옛이응이라고요. 옛날 이응이다 라는 뜻이야. 옛날에는 옛날 이응이라고 불리진 않았겠지. 지금의 기준에서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이 기본자 기역과 가획자 키읔과 이 이체자 옛이응의 공통점을 찾아봐. 몸통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몸통을 공유하고 있지 않죠. 그쵸? 기본적으로 기본자와 가획자는 기역이라는 몸통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체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가 이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음으로 리을이 있고요. 리을은 오늘날도 쓰이잖아요. 그쵸? 치음으로 이렇게 시옷. 얘 이름이 반치음입니다. 반치음. 발음은 즈 정도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없어지지, 그치? 이렇게 해서 기본자
곱자, 가획자, 이체자, 상형의 원리, 각각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이체 원리 이렇게 세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 자음자 17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훈민정음의 자음은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서 시작된다. 왜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만들어졌는지는 아까 이야기했지, 그치? 이들은 각각 아설, 순치, 후에 해당하는데 용어는 외우고 있는 것이 좋다. 외우고 있는 것이 좋아요. 위에 기본자 5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 모양을, 시옷은 이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원리를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획의 원리.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서 가획의 원리로 다음 글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가획은 한 번에서 두 번까지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획 하나 더하기도 하고 두 번 더하기도 하고 하는 거 우리 같이 확인해 봤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여린 히읗의 발음 보시면 뭐 어떻게 발음이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추정할 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린 히읗 같은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근데 있잖아, 얘들아. 중세국어 시기에는 있었는데 현대국어 시기에는 없는 요런 애들, 여린 히읗이나 요 반치음이나 옛니은 같은 아이들은 명확하게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내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것.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현대 국어는 이런 점이 없었는데, 현대 국어는 이런 자음이 없었는데, 또는 현대 국어에는 이런 문법적인 용어가 없었는데, 문법 명칭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한다면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해 놓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체의 원리. 이 외에 형태가 다른 이체자 3개가 있다. 기본자, 가획자와는 다른 형태로 생긴 이체자 3개가 있다. 리을, 반치음, 옛니응이 그렇다. 그래서 초성의 글자 체계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요 그림만 딱 기억해 놓고 계시면, 그림만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 거기에 획 하나씩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체자 3개만 기억해 주시면 표는 금방 암기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모음의 제자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 모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뭘 상형하느냐? 바로 천지인을 상형한다고요. 천지인을 상형해서 이제 이렇게 아래 아 그리고 이를 만들어내게 된다. 얘 이름이 뭐라고? 얘 이름은 아래 아라고요. 아래 아의 발음은 아보다는 좀 깊고 무거운 소리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뭐 정도로 발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여러분 그냥 읽으실 때 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들아 고전시가에서 우리 왜 뭐 이런 말들 많이 만나잖아. 가살이라든지 뭐 마삼이라든지 뭐 이런 표기들을 자주 만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읽지를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래 아가 찍혀 있으면 그냥 가볍게 아라고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가살 얘는 가을, 마삼 얘는 마음 정도의 현대어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전시가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기본자로 아래아 이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기본자로 첫 번째가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자를 만들어주고 기본자는 아래아 이이고요. 두 번째가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초출자 한 번만 합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본자를 한 번만 합하는 거야. 그래서 오, 우, 또 얘랑 합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 초출자와 기본자를 한 번 더 합합니다. 두 번 합하니까 이제 제출자가 돼서 두 번 합했다는 뜻으로 요, 유, 여, 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해서 모음의 기본이 되는 글자 총 11글자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초출자, 제출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합용의 원리에 의해서 얘들아 이제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를 이용해서 새롭게 모음 글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됐죠? 상형의 원리에 의해 기본자를 만들어내고 합성의 원리에 의해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어낸다. 까지 모음자의 제자 원리 확인해 보셨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창제 원리를 한 번에 정리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제 원리 정리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훈민정음 창제 원리 복습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자의 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거 이어서 보세요.